네, 안녕하세요. 팀터바인 이정엽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터바인 이완 팀장입니다. 네, 오늘 저희 오프닝에는 협업 툴이죠. 잔디를 서비스하고 있는 토스랩의 김대현 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잔디를 운영하고 서비스하고 있는 주식회사 토스랩의 대표 김대현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그간의 근황을 좀 들려주시죠. 네, 뭐 항상 다들 바쁘신 것처럼 저도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때그때 집중하는 게 다른데 요즘에는 저희가 이제 국내 1위를 넘어서서 좀 아시아의 대표 협업 툴로 자리매김하고자 대만, 일본 그리고 이제 동남아까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네, 역시 바쁘게 지내고 계셨군요. 나오신 김에 그럼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과 그리고 잔디를 이용하고 있는 우리 고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정말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죠. 대부분 특히 스타트업들은 뼈저리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뤄냈을 때 훨씬 좋은 성과 그리고 그 협업을 통한 어떤 성취감이 배가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 협업에 있어서 잔디라는 서비스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또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스타트업 컨설팅 팀 팀터바인,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 그리고 썸 탈 땐 카톡, 업무는 잔디, 토스랩과 함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번 주도 투자 유치 소식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게임사 넵튠의 투자 유치 소식입니다. 전해주시죠. 게임회사 넵튠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국산 온라인 FPS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서비스하는 크래프톤. 네, 원래 블루홀로 이름이 더 잘 알려져 있죠. 네, 이 크래프톤으로부터 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14일 공시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게임 개발 역량이 우수한 게임사에 대한 넵튠의 선별 투자 능력과 e스포츠 산업 확대 방향성에 대한 양사 간 공감을 기반으로 결정됐다는 게 회사의 설명입니다. 향후 양사는 e스포츠 사업 제휴 가능성에 대해 긴밀히 논의해 간다는 방침인데요. 투자금은 e스포츠 산업 전반 및 기업 운영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크래프톤은 이번 투자를 통해 넵튠 지분 6.3%를 확보하게 됩니다. 네, 넵튠은 지난 2017년 초 상황이 어려웠던 블루홀, 현재 크래프트에 50억 원을 투자를 했었는데 그 크래프톤이 결국 성공을 해서 넵튠에 다시 투자를 하게 됐네요. 이게 모험으로 일컬어졌었던 넵튠의 돈이 결국 크래프톤을 거쳐 다시 넵튠으로 돌아온 거라 아주 상당히 재미가 있는 투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투자 유치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요즘 한창 잘 나가고 있죠. 재능 공유 플랫폼 타링이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재능 공유 플랫폼 타링이 4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타링은 온오프라인 수업을 통해 재능을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누구나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 수업을 열 수 있게 했는데요. 현재 튜터 2만여 명, 200여 개 카테고리의 수업이 등록되어 있으며 올해부터는 온라인 VOD 강의도 오픈하여 누적 이용자 500만 명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서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장하는 한편 최근 출시한 온라인 VOD 서비스를 위해 콘텐츠 확보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네, 요새 숨고나 타링과 같이 특정 공간과 플랫폼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들이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제는 전문성이라는 것이 자격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 간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검증되고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타링도 꾸준히 성장해 세계인들의 재능을 공유하는 글로벌 회사로 거듭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1인 피자집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고피자의 투자 유치 소식입니다. 전해주시죠. 네, 1인 화덕 피자 브랜드 고피자가 4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고피자는 피자를 패스트푸드처럼 빠르고 간편한 음식으로 만들기 위해 오퍼레이션 혁신에 중점을 둔 푸드테크 기업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혼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든 고피자 사업 모델은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삶의 질을 개선시켜 창업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화덕피자 가격은 5에서 6천 원대로 일반 소비자 부담도 줄였습니다. 고피자는 지난해 9월 첫 투자 유치 이후 인도의 첫 해외 매장을 포함해 전국 40여 곳 매장을 확보했는데요. 본사 매출액은 매월 20%씩 증가하여 작년 동월 대비 매출액의 10배를 넘어서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 보면 수천 개가 넘는 피자집 중에 프랜차이즈 모델이 투자를 유치했다는 점만 봐도 정말 이례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는데요. 역시 오래된 산업에서도 새로운 혁신 포인트만 있으면 투자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 유치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헬스케어 스타트업 휴이노가 투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헬스케어 스타트업 휴이노가 총 83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2016년 시드 투자 이후 첫 기관 투자인데요. 이번 투자를 통해 휴이노는 부정맥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시험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휴이노는 환자와 의료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AI 기반의 부정맥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을 제공하고 측정이 편리한 부정맥 진단 기기를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부정맥 진단과 검사를 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휴이노는 올 초에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지정되면서 실증 특례를 부여받아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됐었죠. 이제는 병원에 갈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심전도 측정을 통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투자일치 축하드리며 국민들의 혈압 건강을 책임지는 멋진 스타트업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공유 킥보드 서비스 킥고잉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올룰로가 투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올룰로가 운영하는 공유 킥보드 킥고잉은 2018년 9월 국내 최초로 출시한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죠. 출시 11개월 동안 이용자 수 25만 명 이상, 누적 탑승 횟수 120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송파구, 성동구, 그리고 광진구와 경기도 성남시 판교 등에서 3,000대 이상의 공유 전동 킥보드를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전동 킥보드의 질적 성장을 위해 전용 거치대인 킥스팟과 안전 전동 킥보드 이용 문화를 위한 캠페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킥고잉 저도 평소 때 정말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중 하나인데요. 자주 쓰는 서비스가 이렇게 투자도 받고 서비스의 영역을 확장한다고 하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호텔 리브라는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죠. 하우스키핑 스타트업 이웃벤처가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아파트에 호텔 수주대 하우스키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 리브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이웃벤처가 11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이웃벤처는 올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100개 단지를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8월 안양시 인근 하우스키핑 서비스 아카데미를 오픈하고 서비스 담당자인 홈프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 연말까지 500명의 홈프로를 통해 전국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현재 국내 가사 서비스 시장은 매번 다른 가사 도우미, 다른 고객을 매칭시키고 있어 규격화가 어렵고 서비스 품질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꼽히고 있었죠. 서비스를 표준화해서 언제 누가 서비스를 이용해도 균일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이웃벤처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유치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뉴스레터 서비스 뉴닉이 투자를 유치했다고 하는데요. 소식 전해주시죠. 네, 밀레니얼 타겟 이메일 뉴스레터 기반의 뉴스미디어 유닉이 6억 원 규모의 프리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유닉은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대화체로 구성된 뉴스 콘텐츠를 이메일을 통하여 전달하는 미디어 회사인데요. 정식으로 뉴스레터를 발행한 지 8개월 만에 약 6만 5천 명의 구독자를 모았고 약 50%에 이르는 높은 이메일 오픈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닉은 이번 투자를 통해 구독자 커뮤니티를 확장하는 동시에 이메일 뉴스레터에 한정되었던 콘텐츠 제공을 향후 구축될 자체 플랫폼으로 불러 모아 차세대 미디어로서의 영향력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네, 굉장히 전통적인 매체 형태로 보이는 뉴스레터에서 혁신적인 모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는 톡톡 튀는 그런 브랜딩과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소비자들과 투자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은 것 같은데요. 네, 저희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도 어떻게 보면 뉴스레터인데 저희한테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 편하게 저희한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이번 주 주요 뉴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부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네, 중소벤처기업부가 722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중장년 창업과 고기술 창업 지원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40세 이상 중장년 기술 창업에 대해서는 318억 원 규모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을 신설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를 통해 예비 창업자 500여 명의 창업 아이템 개발과 지식재산권 출원과 등록,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고 1:1 전담 멘토링과 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어 초기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는 소재, 부품 장비와 4차 산업 기술 분야 창업기업 220곳을 대상으로 초기 창업 전 단계를 집중 지원하고 기업당 최대 1억 원 규모 사업화 자금과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추경을 통해서 배정된 예산이 멋진 스타트업들에게 아주 좋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중기부 소식인데요. 요즘 일본과 무역 분쟁이 아주 큰 이슈죠. 일본 측에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중기부에서 이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고 합니다. 알려주시죠. 네, 중기부와 기술보증기금이 일본 수출 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3,3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 방안은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따라 높아지는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중소기업이 느낄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일본 수출 규제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당 분야 기업들입니다. 지원 방향은 크게 기존 보증에 대한 만기 연장 확대와
긴급 유동성 자금 지원을 위한 특별 보증 프로그램 신설로 나뉘는데요. 기보 측은 자체 재원과 은행 특별 출연금을 기반으로 마련한 3,300억 원 중 1,300억 원은 만기 연장 확대에 투입할 예정이며 긴급 유동성 자금을 위한 특별 보증 프로그램은 2,000억 원 규모로 신설할 방침입니다. 네, 일본 때문에 참 시끄러운 요즘입니다. 이 중기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많은 기업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일본 관련한 또 다른 소식이 있습니다. 국내 대표 숙박 예약 앱 야놀자가 역사 왜곡으로 논란을 빚은 일본 호텔 체인 판매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야놀자가 일본 극우 기업인 아파 호텔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사 웹사이트와 앱에서 아파 계열 호텔 211개 판매를 전면 중단하고 관련 정보를 삭제한 것인데요. 야놀자 측은 이번 조치가 아파 호텔 최고 경영자 모토야 도시오의 왜곡된 역사관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모토야 도시오는 일본군 위안부를 부정하는 서적을 직접 저술한 극우 인사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파 호텔 객실에 비치하고 프런트와 웹사이트에서 판매를 하는 등 역사 왜곡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죠. 네, 아파 호텔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도 중국과의 난징 학살을 부정하는 내용의 서적으로 불화를 빚은 적이 있는데요. 이때 중국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아파 호텔 이용을 중지하는 방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한국, 중국 양쪽에서 논란의 중심이 된 기업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름부터가 사실 한국인들한테는 사실 마음에 안 드는 이름인데요. 그리고 이 아파 호텔에 멋지게 대응하는 야놀자 이수진 대표는 정말 마음과 진심을 담아 리스펙트입니다. 네, 다음으로 행사와 공모 소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가 9월 11일까지 에노베이션 탱크 시즌2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에노베이션 탱크, 줄여서 에노탱크라고 부르죠. 이 프로그램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서울대가 주최하고 현대자동차가 후원하는 기술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모집 대상은 창업 3년 이내 공학기술 기반 스타트업이나 사회적 기업 예비 창업자입니다. 선정된 피칭 5개 팀과 부수 5개 팀 등 총 10개 팀에게는 사업화 지원금 7,500만 원을 수여하며 피칭 5개 팀에는 투자 집중형 엑셀러레이팅을 지원합니다. 데모데이 피칭 발표와 부스 운영을 통한 투자 유치, 사업 연계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며 데모데이 우수팀에게는 총 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네, 이 프로그램 저희는 참 감회가 새로운 게 지난해 이 프로그램 1기 시작부터 그 끝까지 저와 이완 팀장이 함께 아이데이션하고 기획하고 운영을 했었던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탄생시킨 아버지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시즌2 소식을 들으니 정말 감회가 새롭네요. 작년에는 엑셀러레이터 4개사, 벤처스퀘어, 스프링캠프, 더벤처스, M15이 참여했었는데 올해는 벤처스퀘어에서 단독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좋은 성과를 거둔 프로그램인 만큼 올해도 상황리에 잘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네, 저희의 자식 같은 이 에노베이션 탱크 프로그램 시즌2 올해도 정말 화이팅입니다. 네, 이어서 기술보증기금이 2차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 신청 기업을 오는 9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하네요. 소식 전해주시죠.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이 올해 3월 발표한 제2벤처본 확산 전략 이후 마련된 제도인데요. 지난 4월 도입 후 13개 기업을 선발 후 총 1,115억 원 규모 보증 지원을 마쳤습니다. 기본은 상반기 시범사업에 참여한 스타트업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성장성 요건 중 기준 연도 말 상시 종업원 수를 10명 이상에서 5명으로 완화하고 평가심사에서는 부실 위험 항목, 차입금 비율 등 재무심사 적용을 배제했고요. 신청기업의 편의와 신층적인 평가를 위해 공고기관과 평가기간을 3주에서 4주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네, 여기에 해당되는 지원 조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팀터바인이 준비한 한 주간의 스타트업 주요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위클리를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뉴스와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은 벤처스퀘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편하게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협업툴 잔디를 서비스하는 토스랩이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럼 협업하러 가시죠.